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6월의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간밤에 발표된 제조업 지수를 주목해 볼 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도 60% 넘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한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13% 상승하면서 34,57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05% 약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09%가 빠지면서 13,736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수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늘어난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요. 67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지금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51% 올라주면서 3,238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지만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0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8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를 이어서 보시면요. 0.52%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32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531종목이 오르고 있고 303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66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644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거래소의 수급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시간에 우리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707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687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1,50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29억 원, 기관 투자자는 11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715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한번 살펴보시면 0.73%의 약세를 보이면서 8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증권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살펴보면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강부하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바이오 기업과 면역 항암제를 위탁 개발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장 초반에 1% 가까이 빠지면서 주가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2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에서 유플라이마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오리지널과 유사한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주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항공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늘길이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주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주가 상황 먼저 좀 짚어보시면요. 주가 상황을 봤을 때 18.4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920원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5.82%, 6%까지 올라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이어서 보시면 5에서 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3,6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진에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3,7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출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아기상어 영상을 리트윗을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47,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O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 피해주로 꼽히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1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짚어보시면 역시나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스펙주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 번 짚어드렸었는데 최근에 계속 급등 양상을 보이더니 오늘은 급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던 탓인데요. 폭탄 돌리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들을 지금 짚어보시면 SK 오호스펙의 경우에는 3%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진 스펙 6호의 경우에는 14% 넘게 급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제 6호 스펙의 경우에는 15% 넘게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0.8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6,08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가치가 2조 원대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아기상어와 관련된 종목 토박스코리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69%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기계 업종에서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업종도 1%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보험 업종에서도 1%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도 0.65%의 하락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과 음식료품, 통신업종도 약보합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한번 봤을 때 비금속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41%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과 운송 업종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의류와 오락문화 업종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서 1%대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도 0.67%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와 의료 정밀기기, 유통업종도 약보합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기아, 대한항공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LX홀딩스, CJ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많이 덥습니다. 지금 네. 큰일 났어요. 밤에 네. 잠을 못 자요 지금. 그 정도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너무 더워서 네. 잠이 안 오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네. 약간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출근하기가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희 버스 타고 오는데요. 네네. 버스 안에서도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출근길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출근길이 너무 덥구나.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은 아닌데 네. 저희 스튜디오가 좀 더워요. 여기가 좀 덥죠. 네. 네. 그게 좀 느껴져서.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강에 가서 네.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젠가 한 이런 번쯤. 생각. 네. 네, 아니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은행에 가면요. 네. 은행에 가면 시원하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저희가 더워서. 네, 약간씩. 네. 네. 네, 더위 먹어서 이상한 말을 점점 저희가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소비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제 소비주가 많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승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속도가 좀 가속화되면서 정말 그런 것 같고 지금 50% 백신 접종이 넘어선 국가가 꽤 많아요. 지금 현재 50% 넘는 국가가 캐나다, 네. 영국,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가 뭐냐면은 50% 접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 국민이 그냥 다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죠. 50%인데 왜 100%인지. 그게 1차 접종, 네. 2차 접종 이런 게 있으니까 50%면 거의 뭐 다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근데 네. 저도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보면 어린이랑 네. 청소년은 이제 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청소년 어린이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맞는다는 거는 백신 맞고 이렇게 막 부작용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몸이 약한 사람들, 성장기에 있거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거 맞았다가 뭐 약간 부작용이 심해지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과면역 반응 우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는 미리 면역성을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독감 주사 이런 것도 뭐냐면은 이 독감 바이러스를 약간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독감 바이러스 인체 몸에 넣는 거라고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약간 몸에 생기면은 이게 내성이 생겨서 새로 독감 바이러스 왔을 때 물리치는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건데 이것도 지금 너무 근데 이거를 어린애한테 막 초등학생한테 이거 맞으면은 초등학생이 굉장히 또 부작용이 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걔네들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막 연령이 90세, 100세인데 이거 맞았다가 이거 맞고 나면은 하루 정도는 뭐 머리가 띵하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또 근데 뭐 90살, 100살인데 이제 그러면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많이 힘들어지죠. 신체 상황이. 네. 저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쵸. 원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몸이 원래 아픈데 이거 했다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어린이나 뭐 종합적으로 따져서 안 맞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애기들도 안 맞잖아요. 애기도 안 맞기 때문에 50%만 넘어서면은 그 국가는 거의 다 맞았다. 어른은 거의 다 맞았다. 어른은 거의 다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하는 게 어른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50% 넘게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좀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해요, 이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또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먹는 것도 외식도 하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그래서 소비주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40% 백신 접종률 기록을 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20% 미만이에요. 백신이. 그래서 한국은 바로 터키, 브라질, 인도와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못 들고 터키, 인도, 브라질과 같은 접종률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50%를 넘은 선진국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주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소비주도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인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지수 지금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망치 2.9%를 상회한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2.3%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소매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자, 그렇게 보고요. 또 그리고 4월 공급관리협회 ISM 요거 이제 4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도 62.7로 굉장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가 제조업 PMI보다 제조업 지수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관련주가 아니죠. 제조업은 이제 공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소비 관련된 게 많죠. 뭐 서비스업 자체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팔고 뭐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는 건데 이게 높게 나왔다는 건 소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바로 수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피, 뭐 코스닥에서도 소비주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소비재 중에서 최근에 인기가 있는 품목이 뭘까요, 전문가님? 여러 가지 많죠. 네.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옷과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옷을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많은 옷들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또 그냥 집에 한 벌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면 야외 활동 하려면 옷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화장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 소매 판매가 또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와 비교해도 판매액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새 옷이나 새 신발, 새로운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소비재 바로 이제 섬유, 의복 그리고 전기, 가스업, 건설업, 운송 장비, 서비스업, 유통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섬유 쪽이 가장 높아요. 섬유 쪽이 지금 뭐 9.77%로 가장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가스업. 전기가스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고. 근데 뭐 건설업을 소비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소비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섬유 의복이 소비재예요. 정확히 말하면. 섬유 그렇겠죠. 의복이 네. 소비재인데 네. 이게 지금 가장 높다는 게 다른 지금 뭐 다른 유통업이나 운송 장비 건설보다 높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수익률 상위권이잖아요, 5월에. 네. 근데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게 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전에 각광받던 성장주들이 약간 좀 밀려 나가고 있고. 저긴 지금 약간 네. 업종별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업종별로 네, 했는데 섬유 의복이 아무래도 소비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이제 그 반도체는 여기 순위권이 없는 거죠. 네. 더 밀려나서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유통업도 지금 순위권에 들어 있어요. 유통업도 보시면 5.8%인데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통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소비재 업종인데 그겁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 서비스업이랑 유통업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유통이라 그러면 백화점 뭐 마트, 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서 이제 옷이라던가 신발 이런 거 많이 사니까 개인 생활 용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유통과 서비스업 여기가 백화점과 마트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종목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종목 보시면요. 효성 TNC, 효성 TNC. 네. 네, 그리고 신세계,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네 종목 중에서는 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신세계하고 아모레쥐. 신세계와 아모레쥐. 네, 신세계 아모레쥐. 근데 신세계는 지금 들어가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지고 좀 약간 부담스러운 건 있고 아모레쥐는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도 근데 괜찮아요. 신세계도. 근데 신세계를 투자할 바에야 물론 신세계 좋지만 신세계 투자할 바에야 아무래도 신세계 자회사는 이마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세계는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마트는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그래서 차트 나가고 있네요. 지금 차트가 네. 이마트예요. 근데 이마트인데 같은 계열사잖아요.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 부회장이 정용진이 이끌고 있는 게 수장인 게 이마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마트와 신세계의 갭차를 이용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과 현물의 갭차를 이용한 베이시스 차를 이용한 그런 파생상품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마트 신세계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마트는 지지부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좀 갭차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신세계가 떨어지든 이마트가 올라가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항상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세상 만물이 다 그렇고 주식의 세계가 자회사나 모회사가 이렇게 너무 갭차가 벌어지는 거는 결국은 이게 갭차가 좁아져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투자로 계속 꾸준히 돈을 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활용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는 많이 올랐는데 이마트가 안 오른다. 그리고 사실 보시면요. 신세계보다 이마트 수익이 더 좋아요. 신세계 백화점 물론 우리나라 3대 백화점 중에 하나죠.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뭐 이렇게 롯데백화점 이렇게 3대 백화점. 여기에 더불어서 뭐 갤럭시아까지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화 쪽에. 하지만 신세계 백화점보다도 이마트의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은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이제 백화점 아무래도 물건이 비싸니까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는 거고 이마트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도 갑니다. 가서 이제 싸게 많이 대량 구매도 하고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해가지고 뭐 이트레이더스 해서 뭐 많이 뭐 물건 대량 구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최근에 뭐 쓱닷컴이라던가 아니면 저 뭡니까 스타벅스만 해도 뭐 대박이죠 대박. 뭐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또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마트 한번 이런 유통 그리고 소비재 관련 업종으로서 저는 뭐 이마트 좀 괜찮다. 그리고 아모레쥐와 이마트. 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소비주들이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짚어보면 좋을지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리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바이오시밀러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바이오시밀러 바로 시장에서 영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등이 이런 네. 유럽 6개국에서 유플라이마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이런 7개국에도 진출한다고 그러고 이번 달에는 6개국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분기에는 또 이탈리아 등등의 3개국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서 이 유플라이마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플라이마 어떤 약물인지 좀 말해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유플라이마는 휴미라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래서 휴미라인데 어쨌든 휴미라가 뭐냐면요, 그 류마티즘 관절염, 관절, 다리, 무릎에 이제 관절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나는 관절염, 그거를 좀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자,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장이 또 안 좋을 수 있겠죠. 장이 뭐 대장이든 소장이든 근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장염 이런 거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고 또 건선 이렇게 또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즘 관절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건선 이 세 가지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납니다. 휴미라가 바로 이제 2020년 매출이 22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블록버스터 약물인데
이게 바로 또 유럽에 또 진출을 해가지고 또 한 가지 또 엄청난 매출을 또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셀트리온의 한 기둥이 되지 않을까. 뭐 램시마만큼 또 트룩시마만큼의 유플라이마가 매출이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더 나왔는데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유플라이마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유플라이마 바로 임상 3상 결과를 바로 2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까 뭐 말씀드린 바대로 22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게 더 커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죠. 자, 유효성, 바로 약동성, 면역원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안정성을 평가를 했어요. 평가하는데 바로 이런 임상 3상 결과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유효성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여러 가지 유효성도 있다라는 것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이 환자가 휴미라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죠. 휴미라랑 비교해야죠. 네, 네. 휴미라의 복제하기이기 때문에 네, 오리지널과 비교해야죠. 네, 오리지널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근데 휴미라는 괜찮은데 휴미라를 만약에 이렇게 투여했을 때는 치료가 잘 되던 사람이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명한테 했는데 휴미라를 했는데 뭐 95명 이상의 치료가 됐다더라. 근데 유플라이마 했는데 100명한테 했는데 막 30명 치료도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야, 놀랍게도 휴미라와 유플라이마가 거의 비슷하게 안정적이면서도 유효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성이라는 건 치료가 잘 되는지 또 봤는데 휴미라랑 유플라이마가 비슷하게 치료가 되더라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러면 또 치료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이걸 투여를 했어요. 그러면 관절염 치료됐는데 또 새로운 뭔가 부작용이 이상하게 막 생기면 안 되겠죠. 이상하게 막 관절염 치료됐는데 뭔가 새로운 혈관이 뭐 막혔다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상한 뭐 기절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정성, 이런 게 안정성이죠. 갑자기 뭐 기절을 해서 쓰러지고 뭐 갑자기 팔이 마비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멀쩡해지고 팔이 마비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데 이게 안정성인데 이 안정성도 휴미라와 바로 유플라이마가 비슷한 유사성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엄청나요. 박수. 진짜 엄청나네요. 박수. 네, 진짜 박수.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2조 하는데 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바로 뭡니까? 스페인과 6개국에 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입증했으니까 네. 또 잘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번 달이고 뭐 3분기 독일, 프랑스, 4분기 이탈리아 엄청납니다. 계속 줄줄이 밀려 있어요. 줄줄이 밀려 있어가지고 뭐 류마티즘 관절염이든 장질환이든 건선이든 진짜 때려잡는 그런 것들 더 이상 이 질병이 인간을 괴롭히지 않도록 바로 유플라이마가 바로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플라이마 너무 잘 들었는데 다른 약물들도 있잖아요. 좀 하나씩 짚어주세요. 네, 다른 약물 뭐 우리가 많이 다뤘다시피 많죠. 최근에는 또 유플라이마 바로 이전에 각광받았던 스텔라라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만들었었죠. 자, 요것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또 램시마 같은 경우도 유럽 진출 잘 해가지고 유럽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레키로나주는 뭐 코로나 치료제 해가지고 잘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뭐 트룩시마는 미국 시장을 뭐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주마, 뭐 일본 시장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네. 또 레키로나주 여기에 또 추가로 2021년에 바로 등장한 혜성처럼 등장한 샛별처럼 등장한 바로 스텔라라와 유플라이마.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신인들 뉴페이스를 한번 셀트리온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관련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네,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 김지아 연구원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에 유럽에 출시하는 유플라이마가 셀트리온의 실적 증가를 이끌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하반기에는 레키로나주의 정식 품목 허가가 획득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품목화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또 인도와 유럽에 출시가 가능할 것이니까 인도 또 엄청난 인구 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지금 가장 고통받는 국가죠. 가장 고통받는 국가를 바로 진출을 해서 레퀴로나주가 정말 치료를 해주는 그런 놀랍고 이런 좋은 기적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여러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오늘은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물인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은 글래스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어떨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오늘 한진중공업은 8,53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8,4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수주 많다. 수주 많다. 네. 수주가 많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이 한국 남부 발전과 1,289억 원 규모의 이런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총 계약 금액이 1,611억 원 중에서 한진중공업이 맡은 80%에 해당하는 부가세 포함 금액인데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뭐 1,289억 원 규모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수주는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수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고속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뭐 사실 뭐 소송에도 좀 휘말린 거 있어요. 안 좋은 거는 소송에도 휘말려가지고 손해배상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수주는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진중공업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있죠. 부산에서 또 막강한 또 조선의 입지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뉴스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선 업종 자체가 지금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HMM 해가지고 뭐 많이 올랐잖아요. 해운 업종과 조선 업종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부산에서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진중공업이 좀 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문인데요. 사업 부문에 보면 이거 옆에는 여기 건설 부문이죠. 네. 건설 다리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배가 있습니다. 배.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건설. 뭘 건설하는지 볼게요. 건설 보시면요. 밑에 건축, 주택,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짓고 토목, 다리 아까 다리 이런 것도 있고 플랜트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사업 수주를 하고 있고 조선도 보겠습니다. 조선. 와, 이 바다를 또 한진중공업이 누비고 있는데 함정과 특수 목적선, 상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야, 이거 굉장합니다. 함정 멋있죠? 멋있는데 특수 목적성이 좀 궁금해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러 가지 특수적인 목적을 하고 있어요. 뭐 LNG 가스 같은 것도 배달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 하는 거를 만들고 있고 쇠빙 연구소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쇠빙 이거 뭐냐면 얼음 이거 남극 같은 데 있잖아요.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 얼음 있잖아요. 얼음. 네. 얼음 이거 다 가려면은 삽이나 이런 걸로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네, 삽이나 곡괭이로 박살이 안 나고 배가 지나가면서 얼음을 박살을 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저 이거 봤는데 여기요 이거 얼음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북극곰이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저 저번에 사진 봤는데 북극곰이 이 배를 딱 잡고 제발 내 집을 부시지 말아줘요 막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북극곰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너네 집 우리가 좀 박살을 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요거에 앞장서고 있는 게 또 한진중공업입니다. 어쨌든 이런 특수한 기술이 있어요. 뭐 그 북극곰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시추선 이 기름 뽑아내는 거. 바다에서 기름 뽑아내죠. 회적 광케이블선. 저 이거 놀랐던 게 네. 저는 이거 조선업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앵커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축구 중계라던가 농구 중계라던가 야구 중계 이런 거 해외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유럽에서 뭐 축구를 해요. 뭐 프리미어리그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공위성으로 네. 인공위성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해적 광 케이블 바다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케이블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선이 연결돼가지고 네. 그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바다 밑에 그 케이블 선이 있어요. 막 태평양 밑으로도 있어요. 어머. 그리고 그 대서양 그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네. 그 케이블이 진짜 태평양 같은 경우 진짜 수심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 수심이 깊은데 그 안에 잠수부가 막 들어가서 막 하면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적 광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또 배가 필요해요. 아. 해적 케이블. 야, 이거 기술력이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거 아무나 못 만들. 이 진짜 왜냐면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뭐 이제 올림픽을 하거나 뭐 월드컵을 하거나 이런 걸 해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못 봅니다. 그래서 나 처음에 인공위성인 줄 알았는데 그 뭐 인공위성도 일정 부분 관여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외국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해적 광 케이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선이라던가 인터넷선도 다 바다 밑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거 한전중공업 수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아까 쇠빙선이라던가 뭐 해적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이런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한전중공업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선업이 좀 하기 힘든 것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거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한전중공업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전중공업 차트 보시면요, 이거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최근에 다른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조선업 좋았는데 한전중공업은 뭐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조선업이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은 이 한전중공업보다 최근에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 지주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는 한전중공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오를 때가 됐다. 어느 정도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저는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진중공업 수주 자체가 계속 꾸준히 있고요. 수주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선업이 지금 주가가 잘 갔을 때 한진중공업의 주가는 잘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네. 네, 삼성 SDI가 지금 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많이 떨어졌는데 이 외국계 리포트를 무조건 믿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 어제 응답하라 마감시청에서 이거 했었어요. 그렇죠. 네. 외국계 리포트가 지금 뭐 많이 안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모건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 나와가지고 하는데 뭐 비중립에서 기존에 중립이었는데 비중 축소로 줄였어요. 자, 그리고 목표 주가도 57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삼성 SDI 현재 주가가 6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목표 주가가 55만 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6만 원이 떨어져야지 이제 모건스탠리 보고서로는 맞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모건스탠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신뢰성이 있긴 하지만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사대주의처럼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외국계 뭐 투자사 이런 데를 너무 신뢰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안 좋게 또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너무 이거 너무 흔들리지 말자. 그래도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8.15 독립처럼 독립을 해야 됩니다. 너무 외국계 흔들리지 말고 외국인들도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많이 말을 했는데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과열이 예상된다 했는데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보는 게 삼성 SDI 연간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요.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오름세에서 지금 2018년에 9조 1,583억 원의 매출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13조 매출이에요. 13조 예상치 2021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2018년보다 무려 3년 전보다 4조 가량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4조 가량 이상 상승해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8년에 7,15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조 넘는 1조 955억 원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성장성이 2019년, 2022년, 2021년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약간 과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사대주의적으로 외국계 레포트를 믿지 말자라는 거고, 또 삼성 SDI가 진짜 실적적으로 영업이익 1조, 아까 전에 1조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1조 클럽에 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보시면요.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었어요. 외국계 리포트가 또 안 맞아가지고 또 무조건 나쁘게 썼는데 또 올라간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중국에 CATL이 있어요. CATL 있는데 여기를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지금 CATL이 외국계 리포트 상으로는 비중 축소를 냈지만 올랐어요. 5.98% 올랐습니다. 상승했어요. 그 보고서 나가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트랑 무조건 따르는 이 선입견, 뭐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CATL도 올랐고 하니까 또 CATL의 뒤를 잇는 게 또 삼성 SDI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I는 뭐 각형 배터리도 잘하고 있고 48% 이렇게 뭐 잘하고 있고 원통형, 파우치형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BMW도 납품 중이에요. 지금 BMW 납품하고 있고 굉장히 또 다른 회사들 양극재 니켈 비중 또 88%까지 끌어올려서 야심작도 또 만들고 있고 계속 혁신을 또 거듭하고 미국 쪽으로도 뻗어나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너무 외국계 리포트 믿지 말고 소신을 갖고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른 진짜 유수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쓴 그런 것들도 믿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참고 서적으로만 보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SDI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삼성 SDI.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81만 8천 원에서 떨어서 지금 61만 3천 원까지. 지금 60만 원대가 조만간 좀 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삼성 SDI 이거 우선주도 지금 40만 원이 깨졌어요. 40만 원이 깨져가지고 상당히 좀 쌉니다. 싸고 지금 62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40만 원이 깨져가지고 거의 뭐 한 40%가량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하락세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이 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사면 벌어요. 쌀 때 사면 버는데 항상 여러분의 문제점은 봐봐요. 지금 이럴 때 사면 솔직히 저는 괜찮거든요. 벌 수 있는데 막 이럴 때 사요. 이럴 때 이제 막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이렇게 급등을 따라 들어간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쌀 때 매수하지 말고 좀 쌀 때 사자.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럴 때 사요. 이럴 때 사지 말고 이렇게 좀 저렴할 때 사는 게 좋겠다.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더 올라갔겠죠. 하지만 이런 투자 뭐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더 올라왔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이렇게 이 습관이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치솟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추격 매수를 하면은 물론 단타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손이 재빠르지 않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훨씬 확률상 높거든요. 확률상 높은 게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철의 시선 시간에는 삼성 SDI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또 공매도 물량도 쏟아지면서 삼성 SDI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 리포트만 믿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